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서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서버 구축에 대해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앞으로 물론 서버 구축, 나머지 서버들을 더, 리눅스 서버들, 삼바 서버나, FTP 서버, 프로 FTP죠. FTP 서버나 이런 걸 더 구축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요한 서버가 기본적인 네임 서버 있었죠. 네임 서버, 그리고 메일 서버, 그리고 웹 서버, 그리고 DB 서버,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하니까 FTP 서버, 이렇게 5가지 서버를 실제 내가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네임 서버나 메일 서버 각각은 인트라넷상이나 이 상태에서 내가 설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구축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같이 한번 해보고, 이 서버를 구축하는 것들도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실제 구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잘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대 리눅스 서버를 준비할 것입니다. 한 대 리눅스 서버로 실제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볼 텐데, 그 절차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autorisp.p.kr을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해서 이 등록된 도메인 주소로 우리가 직접 서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은, 자, 공인 IP가 하나 있어야겠죠? 공인 IP가 최소한 하나 이상 있어야겠죠? 공인 IP가 220.85.203.78번. 요 공인 IP를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니까 요 공인 IP를 가지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서버를 한 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다가 전체 설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꼭 전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서버들을 다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치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공인 IP 하나와 리눅스 서버 하나. 그런데 우리가 장비가 또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VMware상에 이 공인 IP를 하나 할당을 해서 VMware를 별도로, 사실 VMware가 아니고 MS VPC인데 똑같죠? MS VPC나 VMware나 MS VPC 상에서 공인 IP를 하나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장비 하나가 있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비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p.kr 같은 도메인 같은 경우에 11,000원, 1년간 이 도메인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11,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 비용을 11,000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도메인 이름을 autorisp.p.kr 이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상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은, 요 장비들이 준비가 됐으면은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도메인 등록하는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직접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등록이 완료가 됐으면은 내가 구축할 네임 서버를 KR릭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네임 서버를 직접 내가 운영을 하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습해서 네임 서버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네임 서버를 운영을 안 하고 이쪽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에 네임 서버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직접 네임 서버까지 운영을 하겠다. 어떤 네임? autorisp.p.kr에 대한 도메인을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관리할 때는 이 네임 서버를 내가 구축을 해야겠죠. 그런데 네임 서버를 구축하기 전에 내 네임 서버가 공인된 네임 서버가 기본적으로 아니겠죠. 아무리 네임 서버를 구축해봤자 내 네임 서버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KR릭에다가 등록이 돼야만 이 네임 서버는 의미가 있어 하고 얘가 인터넷상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orisp.p.kr에 네임 서버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 여러분이 네임 서버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자,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건데, 내가 네임 서버도 없는데 도메인 등록할 때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네임 서버를 구축도 안 했는데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해야지 도메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네임 서버를 이 도메인 등록할 때의 네임 서버는
이쪽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가 있거든요. 그 네임 서버를 일단은 이걸 쓰겠다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다가 내 네임 서버는 이걸 할 것이다. 그러고 여기다 등록을 합니다. 여기다 등록이 완료되면은 다시 아까 등록했을 때 내가 내 네임 서버는 실제 내가 등록할 네임 서버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 뭐 이게 헷갈려 볼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별로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은 인터넷상에 내가 등록하고 준비사항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서버를 구축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 처음에 서버를 우리가 전체 설치를 하고 나서 깜빡깜빡 잊어먹을 수 있는 게 이 방화벽을 꼭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방화벽을 해제해줘야만 나머지 서버들이 기동이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먼저 방화벽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버를 하나씩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버 구축은 다 배웠죠? 네임 서버, 메일 서버, DB 서버, 웹 서버, FTP 서버를 하나씩 차례대로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 다 설치가 되니까 그 설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서버 구축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완전히 기동까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그 서버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NTCSV 명령어로 했죠. 이 명령어로 컴퓨터를 껐다 켜도 항상 구동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례를 잘 한번 익혀두도록 하죠. 먼저 도메인을 등록하고 준비한 다음에 사전 준비한 다음에 도메인 등록하고 네임 서버를 내가 구축할이죠. 구축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축할 네임 서버가 뭐예요? IP는 이거죠. 우리 이름 뭐예요? 이름을 NS로 할까요? ns.autorisp.p.kr 얘를 네임 서버를 kr릭에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얘 아직 구축은 안 했어요. 하지만 나 이거 네임 서버를 쓸 거야 하고 등록을 해야겠죠. 이 네임 서버는 내가 앞으로 사용할 네임 서버야 하고 인터넷상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임 서버를 변경을 하고 네임 서버 변경도 절차는 간단하고 자, 요 상태가 바로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등록업체에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도메인 등록업체에다가 우리가 대응을 맡게 될 일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구축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 환경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 환경을. 자, 제가 지금 PC 한 대에서 여러분 여태까지 같이 실습했던 게 제가 PC 한 대에서 계속했죠. PC 한 대. 이 주황색 선이 PC 한 대입니다. PC 한 대 제가 지금 네트워크 카드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드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IP를 2개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IP 할당 받은 게 77번과 공인 IP 77번과 78번 공인 IP 2개를 할당을 받았는데 하나 77번 공인 IP는 이 안에 제가 여태까지 우리 실습했던 게 뭐죠? 인트라넷 환경이죠. 여러 개의 그 서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상에서 여러 개의 서버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77번 IP는 제가 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제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대의 서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한 대 장비 안에서 했고 모두 다 VMware로 같이 실습을 했었죠.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이번에는 제가 네트워크와도 하나 다른 것은 회선을 여기다 이 라우터에 연결하지 않고 밖으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카드, 요 랜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 IP 220.85.203.78을 바로 할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VMware 상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비 하나를 따로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죠. autorisp.p.kr 도메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카드가 또 있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장비가 따로 있어서 지금은 한 대 장비에 네임 서버, 메일 서버, 웹 서버, FTP 서버, DB 서버 다 설치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가능하면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꼭 한 대 다 해야겠다 하면 몰라도 만약에 내가 메일 서버를 전문적으로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예 장비를 하나 분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요것만 떼서 여기다 구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메인 서버, 네임 서버가 얘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역할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고 여태까지 실습도 2번이나 해봤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실습을 실제 구축 사례로 같이 한번 인트라넷상이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auto-receipt.p.kr 도메인을 인터넷상에 등록하는 절차만 더 따라붙을 뿐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고. 자, 혹시 잊어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이시라고.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네임 서버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임 서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 다른 인터넷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내가 야 auto-receipt.p.kr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쭉 타서 루트 네임 서버, 그 다음에 p.kr 네임 서버, 여기에 등록을 시킨 거죠. 뭘 등록을 시켰어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내 네임 서버를 그 인터넷상에서 알 수 있게 KRD에다가 등록한다 그랬죠. 그 등록하는 게 바로 이 상위 네임 서버 중에 네임 서버가 auto-receipt.p.kr은 220.85.23.78한테 물어봐. 이렇게 알려주는 건 역할을 하길 수 있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디서 들어오더라도 사실 내 거는 잘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얘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얘한테 물어보니까 야 auto-receipt.p.kr은 요로 가 하니까 요렇게 찾아올 수 있게 요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특정 사이트에서 만약 web.auto-receipt.p.kr 이렇게 하고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했다. 그럴 경우에 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네임 서버가 있겠죠. 자기가 사용하는 네임 서버를 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네임 서버는 모르겠죠. 모르니까 야 나 모르니까 잠깐 있어봐 해가지고 그 네임 서버가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는 모르는데 일단 p.kr 네임 서버라고 있는데 걔한테 물어봐. 그럼 또 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web.auto-receipt.p.kr은 모르겠는데 auto-receipt.p.kr 도메인을 관리하는 애는 알아. 이 앞에 들어있는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애는 IP 번호가 220.85.203.78이야. 걔한테 가보면 알겠네. 하고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걔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쭉 우리를 찾아와서 이쪽을 찾아와서 지금 얘 네임 서버가 이거죠. 그래서 네임 서버 현재 얘가 네임 서버 역할도 하는 거예요. 네임 서버가 등록되어 있는 게 얘입니다. 얘니까 지금 여기 웹은 없는데 만약에 web.auto-receipt.p.kr이 뭐 220.85.203. 얘도 78번이다. 78번. 이러면 web.auto-receipt.p.kr은 220.85.203.78이야. 이때 대답을 해주면은 이제 얘가 야 그거 몇 번이래 하니까 이 웹브라우저가 얘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네임 서버, 우리가 구축할 이 네임 서버를 KR릭에다 등록을 해야만 다른 전 세계 어느 사이트에서든지 web.auto-receipt.co.kr 또는 메일을 보내더라도 나한테 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환경상에서 그림 환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자, 우리가 실습을 할 것은 이렇게 서버를 구축해서 우리가 뭐 메일 서버든지 웹 서버든지 다 테스트할 건데 내가 핑 서비스로 핑 web.auto-receipt.co.kr을 얘가 때렸다. 근데 얘는 네임 서버를 얘로 써요. 만약에 공인된 네임 서버죠. 얘도 얘를 쓸 때 이렇게 쭉 따라가서 얘한테 물어보죠. 야 web.auto-receipt.co.kr이 누구야? 얘는 모르겠는데 잠깐 있어봐 하고 얘가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고 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얘는 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쭉 다시 따라서 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DB 중에 web.auto-receipt.co.kr이 몇 번이야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장비에서 하지만 전 세계 어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하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지금부터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도메인 등록부터 네임 서버 등록 절차까지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고 네임 서버와 메일 서버, DB 서버, 웹 서버, FTP 서버를 간략하게 한번 같이 하나씩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버 구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서버 구축 실습을 할 환경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192.168.2.200 사설 네트워크의 현재 이 IP가 요거는
나중에 욜로 접속하기 위해서 접속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건데, 요게 바로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요 환경 있죠? 요게 바로 인트라넷상에서 요 네트워크 카드에 연결된 요 라우터에 연결돼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 지금 현재 PC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PC 하나는 제가 전체 설치를 해놨는데, 전체 설치를 해놓은 요 환경입니다. 현재 여기에 전체 설치만 해놨지 따로 서버 구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서버를 세팅하거나 하진 않았고 전체 설치만 해놓은 요 리눅스 PC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요 주황색 선이 PC 한 대죠. 제가 PC 한 대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PC가 두 대인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네트워크 카드 하나는 기본적으로 요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선에 물려 있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 카드로 바로 얘를 설정을 하는데, 처음에 얘를 설치하기 전에, 자, MS VPC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세팅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 네트워킹 있죠? 여기서, 현재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죠?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네트워크 카드를 바로 외부에 연결된, 얘가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카드인데, 얘가 외부에 연결된 선에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지정을 하면은 얘 IP를 220.8.203.78로만 지정을 해놓으면 얘가 인터넷은 사용할 수 있겠죠. 아직 서버 역할은 안 하지만 도메인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하지만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네트워크 카드 보죠. fconfig eth0 하면은 220.8.203.78로 해서 현재 외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요 네트워크 카드로 현재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죠. 이렇게 해서 현재 물론 지금 한 대 장비있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장비라도 관계없어요. PC가 하나라도 관계없어요. 단지 여러분 실습하기 위한 환경이 제가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VMware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 VMware 자체가 한 대의 PC랑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뭐 이 방법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공인 IP 먼저 준비했죠. 뭐 이거는 지금 밖에는 그 사설 IP고, 공인 IP 준비해서 리눅스 서버를 전체 설치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전체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현재. 그리고 등록 비용이 필요하고 도메인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상에 등록을 해야죠. 도메인 등록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등록의 대행 사이트죠. 도메인 등록을 대신해주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보죠. 자, web.도레지.com으로 제가 여기다가 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뭐 요 사이트 말고도 여러 개 사이트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다가 내가 그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고객 등록을 하죠. 고객 등록을 클릭해서 뭐 주민번호랑 주민번호 치고 뭐 입력한 다음에 쭉 사용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로그인하죠. 자, 로그인하면은 저는 현재 도메인 그 회원가입에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해서 제가 등록하고 싶은 사이트가 오토리습이라는 도메인 이름인데, 이 도메인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우리 오토리습.p.kr 하기로 했죠? 자, 이제 p.kr이 등록이 돼 있대요. 자, 이거는 누가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니고 며칠 전에 여러분 실습을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 치고 먼저 요걸로 해보죠. 요게 바로 p.kr이다. authority.p.k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등록을 하는데 얘를 체크하면 되죠. 체크해서, 아, 이거 맞아.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던 거야.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2,000원이죠. 자, 11,000원은 p.kr은 11,000원이고 나머지는 대개 22,000원이나 그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authority.or.kr을 지금 등록을 하는 거죠. or.kr을 22,000원을 내가 좋다. 등록을 하겠다. 1년간 하고. 그리고 소유자 정보. 이 도메인 이름은 내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등록을 할 거니까. 내 거에 대한 소유자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거나, 또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입력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입력되어 있는 게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틀리다. 좀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주소나 이런 걸 쭉 넣어주고. 그리고 관리 책임자, 기술 책임자. 이거 또 다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네임 서버 부분입니다. 네임 서버가 자, 우리가 지금 네임 서버가 내가 운영을 하긴 할 거예요. 뭘로? 이거를 네임 서버 역할을 할 수 있게 얘를 운영을 하긴 할 건데 아직 구축을 해놓지를 않았죠. 네임 서버는 내 거는 아직 인터넷상에 네임 서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구축을 했어도 인정이 안 돼요. 왜? 구축을 했어도 이쪽에 KR릭 쪽에 실질적으로 공인해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공인이 나는 안 됐어요. 왜냐? 구축도 안 했고 공인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임 서버가 없어요. 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임시로 여기 있죠? 도레지닷컴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 사용해서 이 현재 도메인 등록 대행 사이트에서 네임 서버를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임시로 써보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ns.한강.com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네임 서버를 얘네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면은 결제가 돼서 여러분이 autorisk.or.kr은 이제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는 도메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도메인 이름만 내가 갖고 있지 내가 실질적으로 그 도메인 이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건 준비가 아직 완전히 완료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메인 이름 자체만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결제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했다. 이제 등록을 완료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또 다시 초기 화면에 와가지고 도메인 등록해서 네임 서버까지 등록을 제대로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할 거는 네임 서버를 등록해야 되죠. 어떤 네임 서버? 자, 이 네임 서버 220.85.203.78이 공인된 네임 서버로 KR릭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KR릭에 등록이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등록 대행 그 업무도 해주니까 같이 여기 편리하게 해주거든요. 여기서 등록 대행 업무를 한번 해주죠. 네임 서버 변경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네임 서버 변경 신청 여기서 autorisk.p.kr이죠. 제가 아까 or.kr은 그냥 잠깐 본 거고 제가 등록한 거는 p.kr이에요. 자, autorisk.p.kr을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레지닷컴에서 제공한 네임 서버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호스트명은 아니 이쪽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공인된 네임 서버로 내 서버를 내가 구축할 서버를 공인되게끔 해줘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밑에 쪽에 보면은 네임 서버 신규 등록 쪽 있죠. 여기다가 네임 서버를 신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명은 제가 NS로 이름을 줄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네임 서버 약자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ns.autorisk.p.kr 요 PC가 이제 요 PC의 공식 이름이 ns.autorisk.p.kr입니다. 물론 메일, 웹 이것도 다 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름이 ns로 주도록 하죠. ns.autorisk.p.kr을 기본 이름으로 주도록 하죠. 그래서 ns.autorisk.p.kr이고 IP 주소가 몇 번이죠? 우리가 220.85.203.78이죠. 78번. 얘죠, 얘. 우리 서버. 얘를 네임 서버로 사용하겠다 해서 등록해서 신규 등록을 클릭을 하면은 신규 등록 접수가 완료가 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접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아직 구축을 안 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얘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자, 신규 등록이 되고 나면은 다시 신규 등록을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신규 등록한 내 네임 서버를 내가 autorisk.p.kr을 누가 검색을 한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처음에 내가 등록할 때. 아까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누가 web.autorisk.p.kr을 찾아가자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를 사용한다고 아까 체크를 했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걸 내가 사용하고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web.autorisk.p.kr을 찾으면은 내 컴퓨터로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네임 서버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네임 서버 변경을 자 autorisk.p.kr이죠. 확인 하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얘네가 도레지.com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 사용하는데 내가 네임 서버 등록했죠. 공식적으로 뭐라고요? 끄고
ns.autorisk.p.kr이죠. 내가 이게 몇 번이에요, IP가? 20.85.203.78이죠. 이렇게 내가 이제 구축한 네임 서버로 등록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변경하고 클릭하면, 자, 저 여기서 입력된 네임 서버는 이미 존재하여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아까 여기다 등록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네임 서버의 호스트명 및 IP를 정확히 입력하고 이를 잘못 입력하면은 해당 도메인 이름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도 변경이 혹시 안 되면은,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구축한 다음에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될 텐데 혹시 만약에 안 되더라도 큰 염려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직 우리가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서버를 네임 서버만 구축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내가 구축한 ns.autorisk.p.kr 20.85.203.78 이렇게 변경을 등록하면 된다. 왜? 네임 서버 신규 등록, KR계좌 신규 등록을 아까 해놨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만 해고 변경 버튼만 누르면은, 자,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누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누가 인터넷상에서 autorisk.p.kr 찾고 싶은데 하면은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고 p.kr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데 얘는 그거는 20.85.203.78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축한 네임 서버에 질문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메인 등록을 우리가 완전히 마치고 KR 리게다 등록도 했고 네임 서버를 authority.p.kr에 네임 서버 변경까지 했죠. 이렇게 세 과정을 지금 마쳤고, 자,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게 서버 구축을 했으면 처음에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LOKKIT로 자, 방화벽을 no firewall로 해서 방화벽을 해제해주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어디까지 절차가 완료되냐면은 방화벽 해제까지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완전히 준비가 됐고, 자, 완전히 인터넷상의 등록이나 도메인 이름 등록, 네임 서버 등록 이런 건 완전히 준비가 됐고,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등록한 이 이름과 주소에 해당되는 이 서버에 우리가 네임 서버부터 같이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임 서버를 같이 한번 구축을 해보죠. 자, 완전히 인터넷에는 준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네임 서버를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면 되죠. 네임 서버 구축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현재 PC 설치를 했을 때 이 PC의 이름부터 한번 바꿔주도록 할까요? 레드 config 네트워크 호스트명의 이름을 바꿔주죠. 호스트명을 바꿔주죠. 자, 여기 호스트 쪽 보면은, 자, 현재 DNS, 하드웨어, 장치, 호스트 다 있는데, DNS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ns.autorisk.p.kr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이거 설치할 때 이름을 줬는데 혹시 안 줬으면은, ns.autorisk.p.kr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죠. 하고, 기본 DNS는 내가 알고 있는 DNS 서버를 써도 되고, 내 거를 DNS 서버로 그냥 만들 거니까, 그냥 내 거를 DNS 서버로 바로 내가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DNS 서버 역할을 할 거니까, 네임 서버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본 네임 서버를 내 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아직은 잘 안 되겠지만 네임 서버를 제대로 구축하고 동작을 완료를 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끔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호스트명을 주고 네임 서버를 하고, 요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주면은 더 좋은 과정이니까 두 가지 과정을 해줬고, 자, 지금부터 네임 서버 구축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같이 해보죠. 맨 먼저 뭘 편집해야 되죠? etc 밑에 named.conf죠. named.conf 파일을 편집을 해줘야죠.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파일이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돼 있죠. 이 부분을 내가 카피를 5줄을 복사해서 이쪽에다 붙여놓죠. 붙여놓고 여기다, 자, 이제 존이
새로운 존을 만들 건데 얘가 뭐죠? autorisp.p.kr이죠? 이 파일은 autorisp.p.kr.존으로 자, autorisp. 글자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요 도메인 네임은 내가 등록한 도메인 네임은 이거지만 여러분이 따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했으면은 그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야겠죠. autorisp.p.kr autorisp.p.kr.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 줄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요 줄만 추가해서 저장하고 빠지고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바 밑에 네임 들어가야죠. 자 여기 아직 파일이 안 만들어졌죠? 존 파일을 만들죠. localhost.zone을 autorisp.p.kr.zone으로 이렇게 파일을 카피하고 이제 에디팅을 하면 되죠. autorisp.p.kr.zone 이 파일을 에디팅을 같이 하도록 하죠. 자, 맨 위에 localhost로 써있는 걸 지우고 당연히 autorisp.p.kr.점으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뭐 1D라는 거는 그냥 지우기로 했죠. 지워버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확히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뭐 옵션들은 그냥 대충 똑같이 넘어가고 자, NS가 네임 서버거든요. 네임 서버를 뭘로 할 거냐? 뭐였죠? ns.autorisp.p.kr 끝에는 꼭 점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고 자, in A 현재 autorisp.p.kr의 IP 주소가 몇 번이에요? 그림 봐볼까요? 220.85.203.78이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220.85.203.78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메일 서버로도 우리가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in 메일 서버는 뭐였죠? mx 하고 10 뭐 별 의미는 없는 숫자겠죠. 하나는 mail.autorisp.p.kr 자 메일 자 앞으로는 이거는 무슨 줄이죠? 누가 aa@autorisp.p.kr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누가 처리할 거냐 그거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 mail.autorisp.p.kr이라는 컴퓨터가 처리할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PC를 하나씩 지정해 줘요. 아빠 웹은 뭐냐 앞으로 web.autorisp.p.kr의 주소가 뭐죠? 20.85.203. 우리가 한 장비에서 다 할 거죠? 78. 장비가 따로 있으면 만약에 내가 또 79번 장비가 또 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돼요. 79번에다가 새로 구축을 할 거면. 하지만 우리 한 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78번. 그리고 또 NS는 20.85.203.78이죠. 얘도.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다 네임 서버, 웹 서버, FTP 서버 이런 거 다 역할을 얘가 한 대가 다 할 수 있게. 또 메일 서버도 요 메일 서버 지정한 게 요 IP가 꼭 들어와 있어야 된다. 요거 메일을 지정을 안 하면은 요 실질적인 IP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메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메일 서버 여기 메일 처리할 서버 지정한 이름을 여기 밑에 IP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되죠. 20.85.203.78 자 얘가 한 대가 다 하겠다. 자 또 별표 자, 이건 별표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 말고 나머지 모든 호스트명은 다 220.85.203.78이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뭐 바보.autorisp.p.kr 하고 누가 핑으로 때렸다. 핑 바보.autorisp.p.kr 하면은 걔도 별표에는 다 들죠. 걔도 220.85.203.78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 의미를 알겠고.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메일 서버는 다 끝났어요. 자, 메일 서버 데몬, 메일 서버 아니라 네임 서버죠. 참,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임 서버는 다 설정이 끝났어요. 이제 할 거는, 네임 서버 내가 아까 글자만 정확히 다 쳐줬다면은, 네임 서비스를 데몬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 되죠.
자, 지금 현재 네임 서버 데몬이 구동되고 있죠. 얘를 죽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임 서버 데몬을 죽이고, 죽였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 자, 네임 서버를 시작을 했죠. 네임 서버가 다시 구동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네임 서비스는 구동 준비가 됐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만들었고, 이렇게, 메일 서버나 뭐 NS 서버 또는 웹 서버 다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다. 요 캐시DB에 제가 존 파일을 만들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아까 도메인도 아니에 등록을 했죠. 인터넷상에서 내 네임 서버가 뭐다. authority.p.kl의 네임 서버가 뭐다 해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죠. 물론 등록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야 돼요. 지났다 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은 얘가 바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핑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자, 얘가 여기서 해보죠. 192.168.2.200에서 얘가 현재 얘는 DNS 서버를 얘로 쓰고 있거든요. 네임 서버를 168.126.63.1 공인된 네임 서버를 쓰고 있는데 얘가 핑으로 web.authority.p.kl을 찾겠다 하면은 쭉 가서 얘한테 물어봤다가 얘가 얘한테 물어봤다가 얘한테 물어봤다가 얘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와요. 그러면 얘는 web.authority.p.kl 우리 아까 만들어줬죠? 걔는 몇 번이야 하고 응답을 이제 주는 것이죠. 확인을 해보죠. 자, 현재 여기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2003에서 핑 authorist.p.kr을 찾아보자 하면은 220.85.203.78이래요. 얘가 응답을 하죠. 자, 응답을 하죠. 응답을 하고 핑 web.authorist.p.kr 해도 마찬가지로 78번이래요. 자, 웹 말고 우리가 뭐 했죠? ns 뭐 이런 거 해봤죠? ns.authorist.p.kr 이렇게 핑으로 때리면 다 응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보라는 것은 이름을 안 줬지만 바보 찾아볼까요? 바보해도 되죠? 왜? 바보라는 컴퓨터는 지정을 안 해줬지만 우리가 아까 존 파일에서 뭘 해줬죠? 별표 나머지 모두 다 220.85.203.78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 자, 하나만 더 바꿔볼까요? 우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vi etc 밑에 먼저 바 밑에 named 밑에 얘를 편집을 하고 자, 우리가 서버 구축을 하나 더 해보죠. 뭐 서버 구축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서버를 하나 서버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뭐 ABC라고 해볼까요? 서버 이름을 ABC하고 얘를 진짜 구축을 할 거다. 몇 번에 220.85.203. 80번에다가 구축을 할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abc.authorist.p.kr을 물어보면은 80번을 응답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죠. 자, 서비스 네임 서비스, 네임드 서비스를 다시 중지했다 시작해야겠죠, 당연히. 자, 죽이고 다시고 17462를 죽이고 다시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로 다시 시작하고 자, 다시 확인해보죠. 자,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놨고 여기다 수정을 해놨고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을 따라가지고 자, 여기서 핑 abc.authorist.p.kr 자, 80번 응답을 하죠. 방금 고쳤는데도 바로 응답을 하죠. 왜? 자, 잘 이해해보죠. 방금 고쳤어도 얘는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쭉 가서 얘가 네임 서버 얘한테 물어보고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아니까 얘한테 물어봐 해서 얘한테 왔죠. 얘가 보니까 ABC 걔는 80번이야 하고 응답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80번이 정확히 나오게 됐죠. 방금 고친 80번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임 서버는 완벽하게 구축이 됐고 네임 서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물론 네임 서버도 서비스지만 네임 서비스 말고 우리가 메일 서버, 웹 서버, FTP 서버, DB 서버는 그냥 구축만 하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임 서버 구축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이슈고 나머지 물론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어색한데 제일 선행돼야 될 과제죠. 네임 서버만 제대로 구축이 되면 나머지 서비스는
바로 구축을 하기만 하면은 서비스가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